코스피가 18% 반등한 날, 개인은 사상 최대로 팔았습니다. 그 자금은 시장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AI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7월 30일 저녁 브리프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의 손실과 코스피의 반도체 편중 구조를 짚어드렸는데, 오늘은 그 흐름이 수치로 확정된 국면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스피는 7월 한 달 동안 22%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월간 낙폭입니다. 시가총액 3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한 달 만에 5분의 1 이상이 지워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더 주목한 건 낙폭이 아니라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지수가 18% 급반등한 바로 그날, 개인 투자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코스피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통상 급반등은 개인 매수를 부릅니다. 이번엔 정반대로 작동했습니다. 이 한 줄이 시장에 던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개인이 반등을 회복 신호가 아니라 탈출 창구로 사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한국 증시의 수급 주체가 개인에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으로 재편되는 구조 변화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수의 등락보다 자금의 주인이 바뀌는 쪽이 더 오래 남는 변수입니다. 블룸버그가 취재한 개인 투자자들의 언어는 훨씬 직설적이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투자자는 다시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다른 투자자들은 3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이 시장을 카지노에 비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시장 정책에 대한 불만이 개별 손실 차원을 넘어 시장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게 이 기사의 골자입니다. 정책 신뢰가 훼손되면 수급 이탈은 가격보다 늦게 오고 더 오래 갑니다. 반등일의 숫자를 보면 진폭이 얼마나 컸는지 드러납니다. 직전 거래일인 7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26.81%, SK하이닉스는 29.95% 상승했습니다. 증권주도 함께 튀어서 키움증권 13.54%, 미래에셋증권 14.4%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루 등락률이 통상 한 분기 수익률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반등의 매수 주체가 개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구조적 파장이 나옵니다. 개인 이탈이 고착되면 거래대금이 줄고, 거래대금 감소는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과 코스닥 유동성을 동시에 누릅니다. 반등일에 증권주가 가장 크게 오른 것과 개인이 가장 크게 판 것이 같은 날 벌어졌다는 사실은 그래서 아이러니합니다. 시장에서는 반등 국면에서 AI, 반도체 대형주와 내수 중소형주의 회복 속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수 한 줄로 묶어 읽으면 실제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통계 뒤에 가려집니다. 개인이 시장을 떠나는 사이 자본은 어디로 갔을까요? 규제 문턱이 열린 산업에서 그 답의 한 조각이 나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가 아마존 산하 자율주행 기업 축스에 8개 연방자동차 안전기준 면제를 임시로 부여했습니다.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없는 맞춤 제작 차량으로 유료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마지막 연방 관문이 열린 겁니다. 회사 측은 유료 운행이 임박했다고 밝혔고, 첫 도시는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이 결정이 자본시장에 갖는 의미는 규제 뉴스 이상입니다. 로보택시가 기술을 증명하는 문제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차량을 양산하는 문제로 넘어갔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규제 병목이 거치면 밸류에이션의 근거가 시연 영상에서 대당 원가와 가동률, 즉 확정된 매출 인식 구조로 이동합니다. 다만 방향이 하나는 아닙니다. 테크크런치는 연방정부가 가속 페달을 밟는 동안 주와 지방정부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웨이모는 7월 4일 샌프란시스코의 극심한 정체 구간에서 차량이 멈춰서고 전력이 소진되며 주요 도로를 막은 사건 이후 응급대응 관련 규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데니얼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주 규제 당국에 자율주행차 규정 강화를 요청했고, 케빈 멀린 하원 의원은 연방 차원의 최소 안전기준 제정을 지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멀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율주행차가 응급대응 인력을 방해한 사례가 우려스럽고 솔직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연방은 가속, 주와 지방은 제동이라는 정반대 힘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확산 속도의 불확실성이 이 테마의 최대 변수라는 뜻입니다. 무대는 미국만이 아닙니다. 런던에서는 바이두가 리프트, 프리나우와 함께 테스트를 시작해 2027년 일반 호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웨이모는 4월부터 안전요원을 태운 주행을, 우버는 파트너 웨이브와 연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효과는 한국 공급망과 닿습니다. 상용 대수가 늘면 라이다, 차량용 반도체, 전장 부품 발주가 따라 늘고 현대차 그룹의 모셔널 전략과
국내 센서, 전장 부품세, 수요 경로가 열립니다. 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현대차는 10.54%, HL만도는 12.45% 상승했지만 이는 시장 전반의 급반등 구간과 겹친 수치입니다. 이번 면제 결정 자체는 다음 개장 이후 주목할 재료에 가깝습니다. 덜 주목받는 금융 파급도 있습니다. 운전자 없는 차량의 사고 책임이 개인에서 제조사와 운영사로 이동하면 자동차 보험의 리스크 산정 모델 자체가 재편됩니다. 손해보험 업종의 장기 수익 구조에 걸린 변수입니다. 규제가 산업을 여는 사이 다른 곳에서는 AI가 규제가 아니라 국력의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오피니언은 AI가 정치와 전쟁, 국가 통치에 미치는 영향이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기사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정치와 전쟁, 국가 통치에서 기술의 판돈이 지금보다 높았던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근거는 구체적입니다. 지난 1월 미군은 AI 지원 작전으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2월과 3월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AI 기반 표적, 정보 도구를 활용해 이란의 고강도 공습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핵심 주장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중국 AI 우위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국력 그 자체가 된 시대에 격차 축소는 곧 안보 정책의 재조정을 부릅니다. 자본시장 관점에서 이 명제는 두 가지를 바꿉니다. 첫째, AI 인프라가 상업 자산이 아니라 안보 자산으로 재분류됩니다. 데이터 센터와 첨단 반도체가 기업 캐펙스 항목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계산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정부 조달과 방산 AI 예산이 민간 설비 투자와는 별개의 새로운 수요처로 등장합니다. 실적 사이클과 무관하게 정책의 지출을 결정하는 영역이고 이 영역의 수요는 분기 실적 부진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 수치를 보면 이 성격 차이가 드러납니다. 팔란티어는 0.65%, 로키드 마틴은 1.5%, TSMC는 0.23% 상승했습니다. 같은 세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0% 안팎으로 튄 것과 비교하면 정책 수요에 연결된 자산은 진폭 자체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시장에는 양방향 변수입니다. 미중 격차 축소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로 이어지면 HBM과 파운드리를 포함한 한국 공급망이 다시 정책 리스크에 직접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7월에 낙폭이 컸던 이유 중 하나도 이 정책 민감도였습니다. 반대편에는 한미 AI, 방산협력 확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같은 국내 방산과 AI 소프트웨어가 수혜 축으로 거론됩니다. 흥미로운 건 시장이 이 두 시나리오를 같은 종목군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합하면 이 테마는 특정 분기 실적이 아니라 자본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는 상위 변수입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 방산 예산, 데이터 센터 투자가 하나의 정책 축에 묶여 움직인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이제 세 사건을 한 축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새 뉴스를 관통하는 변수는 하나입니다. AI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8% 반등일에 사상 최대로 팔았습니다. 어제 저녁 쇼츠로 다룬 3조 달러 규모 AI 시가총액 조정, 그리고 AGI를 전제로 굴리던 450억 달러 펀드가 시타델로 넘어간 사건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서사의 기반에 들어왔던 자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건 서사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죽스는 연방 규제 면제로 유료 매출의 시작점을 확보했습니다. AI 군사, 정부 조달은 실적 사이클과 무관하게 예산이 지출을 결정합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 문서로 확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AI 트레이드가 죽은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의 근거를 요구하는 국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규제 승인, 정부 예산, 확정된 매출 인식 시점. 이 세 가지가 새로운 프리미엄의 기준선이 되고 있습니다. 시연 영상과 로드맵에 붙던 밸류에이션 할증이 계약서와 예산안 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한국 시장은 이 전환의 진폭이 가장 큰 지점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높아 조정도 크게 받지만 반등도 하루 만에 지수 18%로 나올 만큼 탄력이 큽니다. 동시에 수출 통제와 한미 협력이라는 정책 변수가 걸려 있어 방향이 실적이 아니라 정책에 의해 결정될 여지도 그만큼 큽니다. 그럼 자금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직전 거래일 7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S&P 500, ETF SPY는 0.72%, 나스닥 100, ETF QQQ는
0.65% 상승했습니다. 미국 지수가 1% 안쪽에서 움직인 셈입니다. 개별 종목도 엔비디아 2.93%, TSMC 0.23% 상승에 그쳤습니다. 같은 세션의 한국은 지수 단위로 18% 반등했고 삼성전자 26.81%, SK하이닉스 29.95%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같은 AI 밸류체인인데 진폭이 10배 넘게 벌어진 겁니다. 데이터가 시사하는 건 한국 자산이 AI 조정 국면에서 더 크게 눌렸다가 더 크게 튀는 고베타 구간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이 시장에 제기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번 반등이 수급의 복원이었는지 아니면 이탈의 마지막 창구였는지 관찰자가 볼 수 있는 신호는 두 가지입니다. 개인 순매도가 다음 몇 주간 이어지는지 그리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가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입니다. 시장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스피의 18% 반등은 수급 회복인가, 이탈 창구였나, 개인 순매도가 다음 몇 주간 지속되는지가 이 질문의 답을 가릅니다. 두 번째, 로보택시입니다. 연방의 규제 완화가 주와 지방의 제동을 이길 수 있는지가 상용화 일정을 결정합니다. 시장은 웨이모 관련 응급 대응 규제 논의와 멀린 의원 법안의 진행 상황을 확산 속도의 선행 지표로 봅니다. 세 번째는 정책 변수입니다. 미중 AI 격차 축소가 대중 수출 통제 강화로 귀결되는지 아니면 한미 협력 확대로 귀결되는지에 따라 같은 한국 반도체와 방산 종목군의 가격 근거가 정반대로 바뀝니다. 데이터가 일관되게 시사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번 국면에서 가격을 지지한 것은 서사가 아니라 매출 인식 시점이 확정된 계약이었습니다. 지수 단위로 묶어 읽으면 이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은 서사에서 나왔고 국가와 기관은 계약이 확정된 AI로 들어갔습니다. 이 두 흐름이 코스피에서 어느 지점에 만나는지 계속 추적해 드리겠습니다.